여러분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시누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새언니의 옷을 허락도 없이 입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언니 이 옷 언니보다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죠? 라며 비웃으면서요. 하지만 그 시누이는 몰랐죠. 그 원피스 주머니 안에 생리혈 묻은 패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3년간 시누이에게 옷장을 털린 며느리가 펼친 완벽한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 씨는 결혼 3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시부모님도 나쁘지 않았죠. 딱 한 명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서연보다 2살 어렸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공주 그 자체였어요.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오빠인 남편마저 여동생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집안이었죠. 문제는 결혼식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언니 이 부케 내가 받아도 되죠? 내가 가져가고 싶어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부케를 민지가 당연하다는 듯 낚아챘어요. 심지어 축의금 봉투까지.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빡센데 축의금 중에서 100만 원만 빌려줘. 가족인데 그 정도는 되잖아? 빌려준 돈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서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낯선 하이힐이 놓여 있더래요. 누구야 이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경악했습니다. 소파에 민지가 대자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입고 있던 건 서연이 첫 월급으로 산 샤넬 가디건이었죠. 언니 왔어? 나 오빠한테 비밀번호 받아서 왔어. 이 가디건 진짜 예쁘다. 오늘 소개팅 있는데 빌려갈게. 잠깐만 아가씨. 그건 내가. 언니 설마 가족한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진짜 너무한다 오빠. 언니가 나한테 옷 빌려주기 싫대. 민지는 대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우리 민지 좀 봐줘. 내 동생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요? 서연은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여동생 편만 들었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어요. 새언니가 시누이한테 옷 하나 못 빌려줘? 원래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지내는 거야. 넌 너무 속이 좁아. 서연은 그날부터 옷장에 자물쇠를 달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가족을 믿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게 뻔했죠. 결국 서연은 참기로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만두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민지의 습격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언니 이 에르메스 스카프 진짜 예쁘다.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카페 가는데 이거 해도 되지? 언니 이 프라다 가방 요즘 안 매잖아? 나 여행 갈 때 들고 가도 돼? 언니 화장대에 있던 샤넬 립스틱 내가 발라봤는데 딱 내 톤이더라. 이거 놔줘. 심지어 속옷까지. 언니 이 란제리 세트 완전 고급이네. 이런 건 언니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가씨. 그건 진짜 아니야. 왜? 언니 뚱뚱해서 어차피 못 입잖아. 나 입으면 딱인데? 언니는 질투하지 말고 그냥 놔줘. 응? 서연의 체중은 표준이었지만 민지는 늘 서연을 뚱뚱하다고 놀려댔어요. 자기는 모델 같은 몸매를 가졌다면서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서연이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200만 원 주고 산 막스마라 코트를 민지가 허락 없이 몰래 입고 갔다가 와인을 쏟아 코트에 얼룩을 만들어 온 사건이었어요. 언니 미안 근데 언니가 좀 더 조심히 보관하지 그랬어? 옷장에 대충 걸어놨길래 내가 입은 건데. 그리고 세탁하면 되잖아. 아가씨 이건 드라이클리닝도 안 지워지는 얼룩이야.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요? 언니가 나한테 보상 청구하려는 거야? 진짜 가족한테 돈 타령하는 거 처음 본다. 엄마. 언니가 나한테 옷 망쳤다고 돈 물어내래요. 시어머니는 또 민지 편을 들었죠. 서연아 옷은 입으려고 있는 거지 모셔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민지가 실수한 건데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내? 시누이한테 옷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서연은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출근하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평소 걸어뒀던 버버리 트렌치코트가 사라진 거예요. 급하게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혹시 어제 우리 집 왔었어요? 응 언니 출근한 후에 잠깐 갔었어요. 그리고 그 베이지색 코트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입고 나왔는데 저녁에 돌려줄게요. 민지야. 그 코트 오늘 내가 입고 나가려고 했던 건데. 나도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언니 나도 중요한 약속이라니까? 언니는 그냥 회사 가는 거잖아. 나는 오빠 친구 소개로 잘 나가는 남자 소개팅 가는 거야. 언니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잘 되는 거 싫은 거야? 휴 됐어. 그냥 내가 언니한테 돈 주고 살게. 언니한테 돌려주려 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돈을 준 적은 당연히 한 번도 없었죠. 서연은 그날 평소에 입지 않던 낡은 재킷을 입고 출근했고 임원 앞에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쫓겨나야 해? 잘못한 건 저쪽인데. 서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조금씩 쌓여갔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옷장은 이제 텅텅 비어 있었어요. 명품 옷들은 모조리 민지의 옷장으로 넘어갔고 서연은 저렴한 브랜드 옷만 입고 다녔죠. 심지어 회사 동료들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서연 씨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예전엔 옷을 그렇게 예쁘게 입더니.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신우이가 제 옷을 다 가져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번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품 편집숍에서 딱 하나만 들여온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원피스였죠. 가격은 무려 450만 원. 여보 그동안 민지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건 절대 민지한테 빌려주지 마.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그 원피스를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다가올 명절에 입으려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명절 2주 전 서연이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옷장이 열려 있었어요. 설마. 서연은 급히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다가왔죠. 디올 원피스가 사라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서연은 미친 듯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오늘 우리 집 왔었어? 네,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 마침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장 좀 구경했어요. 언니 새 원피스 샀더라? 완전 예쁘던데? 민지야. 그거 어디 있어? 아 그거? 내가 가져갔지 명절 때 입으려고. 언니는 어차피 살쪄서 못 입잖아. 나 입으면 딱일 것 같던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가씨. 그건 안 돼. 당장 돌려줘요. 왜? 언니 진짜 오늘 왜 이래? 평소엔 잘만 빌려줬으면서.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가씨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건 남편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준 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오빠 돈이면 내 돈이기도 한데? 언니가 왜 독차지해? 진짜 웃기네. 됐고 나 명절 때 이거 입고 갈 거야. 언니는 그냥 집에서 앞침 하나 두르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아니 울음이라기보단 신음에 가까웠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민지한테 말할게. 근데 명절 때까지는 좀 참아줄래? 명절에 민지랑 싸우면 엄마가 또. 남편도 결국 여동생 편이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와중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 좋아. 내가 원한 거지? 그럼 내가 제대로 선물해 줄게.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명절 당일. 서연은 일찍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민지보다 먼저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시 며느리는 이래야지. 민지는 아직도 안 왔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가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정말 감동할 거예요. 호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해. 오후 2시쯤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예상대로 민지는 그 디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어머, 민지 왔구나. 그 옷 진짜 예쁘다. 친척 아줌마들이 칭찬을 쏟아냈죠. 민지는 득이양양한 얼굴로 빙글빙글 돌며 자랑했어요. 그쵸? 이거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450만 원짜리 완전 저한테 딱이죠. 민지는 슬쩍 서연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이런 옷은 핏이 받쳐줘야 소화할 수 있어요. 언니가 입으면 그냥 뭐랄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래서 제가 대신 입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친척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다들 민지의 독서를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민지만 편애하는 걸 아는지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남편이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가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왜요? 그 원피스 내가 세탁소 맡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깨끗하게 입고 다니게. 걱정 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은 친척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그 원피스 주머니에 생리혈 묻은 다 쓴 생리대를 넣어뒀었거든요. 세탁소 가기 전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입고 오셨네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아가씨, 주머니 확인해봐요. 오른쪽 주머니. 민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으악. 민지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축축한 생리대가 나왔어요. 게다가 원피스를 자세히 보니 주머니 부분에 옅은 갈색 자국이 번져 있었죠. 친척 아줌마들이 기겁을 했어요. 어머, 저게 뭐야? 으악, 더러워. 저기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민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거지? 그렇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일부러 그랬어요. 뭐야? 왜? 아가씨는 항상 그랬잖아. 가족끼리는 이 정도 괜찮다고. 남의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나도 해봤어. 가족끼리는 이 정도 괜찮잖아요? 아가씨? 민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시누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서연은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말했죠. 민지는 지난 3년 동안 제 옷을 300벌 넘게 가져갔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돌려준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이 원피스는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 아가씨예요. 그래도 이건. 어머니는 항상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러고 보니 민지가 맨날 비싼 옷만 입고 다니던데. 서연이 옷을 가져간 거였구나.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쏙 썩었을까. 민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손에 든 생리대를 던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죠. 으앙. 싫어. 더러워.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여동생이 3년 동안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건 심하지 않고 내가 딱 한 번 복수한 건 심해? 당신이 3년 동안 여동생 편만 들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도 날 무시한 거라고.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명절 음식은 어머니랑 아가씨랑 다 드세요. 가족끼리 행복하게.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서연아,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남편과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화가 나 있었지만 친척들에게 전화가 쏟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야, 내 여동생 진짜 심했더라. 3년 동안 새언니 옷을 300벌이나 가져갔다며? 형수님이 얼마나 참았을까?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다. 너 여동생 버릇 고쳐야 해. 나중에 시집 가서도 저럴 거야. 민지는 명절 이후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날의 굴욕이 친척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다가 SNS에까지 퍼졌거든요. 디올 원피스의 생리대 사건 들었어? 헐 대박. 진짜? 내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대. 민지라는 애가 완전 정신병 자급으로 울었대. 민지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척들에게 딸을 잘못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민지만 편애한 게 화근이었어. 어머니.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3년 동안 저한테 해준 말들 기억하세요? 예민하다, 속이 좁다,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옷도 못 빌려줘? 그 말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남편도 아가씨도. 다들 제가 참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감정이 있어요. 앞으로 아가씨가 저희 집 근처에만 와도 바로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지는 정말 죽어도 서연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서연이 먼저 떠나고 나서야 민지가 도착했고 서연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날 진짜로 주머니에 그걸 넣었던 거야?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민지가 그 옷 가져갈 거 확인하고 바로 준비했어. 생리 주기 계산해서 타이밍도 딱 맞췄지. 그렇게까지 3년 동안 계획한 거야. 딱 한 방에 끝내려고. 남편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내가 대견하기도 했어요. 미안해. 내가 3년 동안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민지는 결국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재밌게도 그 남자에게도 누나가 있었죠. 결혼 후 한 달쯤 됐을 때 민지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시누이가 자꾸 내 옷을 가져가요. 어떡하죠? 서연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가씨, 가족끼리는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가씨가 그랬잖아. 언니, 제발 도와줘요. 진짜 미치겠어요. 알았어요. 딱 하나만 조언해 줄게. 뭔데요? 주머니에 생리대 넣어둬요. 효과 좋더라. 민지는 할 말을 잃었죠. 결국 민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서연이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제 내가 당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엄마.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넌 이제 시집간 몸이야.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이제 내 편 안 들어줘.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언니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서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로 산 옷들을 옷장에 당당하게 걸어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을 즐겼어요. 남편은 이제 여동생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 뒤집어 엎었을 텐데. 그러니까 3년이나 참았다는 게 신기해. 그나저나 민지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니? 들었어? 시누이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대. 자기가 한 짓 똑같이 돌아오는 거지 뭐. 인과응보네, 인과응보.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도 서연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설마 거절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연 씨의 복수가 옳았는지 지나쳤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때로는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끝없이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서연 씨의 복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